안녕하십니까. 4학년 B반 상초 발표자 김찬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논문 주제는 자세에 따른 PNF 다리 패턴 적용이 반대쪽 신체 분들의 근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NF는 기능과 관련된 움직임의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PNF 패턴들은 신체 분들의 연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부위의 약한 근육들에 대한 방산을 만들어냅니다. 방산에 대한 해석 중 교차 훈련은 손상받지 않는 쪽에 대한 훈련 제공이 손상받은 쪽의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저항을 통한 PNF 패턴과 방산의 결합은 치료사의 동작 변화나 환자의 자세 설정으로 인해 방산의 잠재적 기대 효과를 높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PNF 다리 패턴을 적용하였을 때 반대쪽 신체 분들의 근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근육은 배가록은, 중간볼기근, 큰볼기근을 선택하여 한쪽 다리의 무릎 굽힘을 동반한 굽힘, 벌림, 안쪽 들림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참가자는 근뼈대개와 근친경학적 병변이 없는 건강 20대 대학생들이며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받은 10명의 참가자입니다. 측정 도구로는 4채널 표면 근적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신체 분들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배가록은, 중간볼기근, 큰볼기근을 선택하였습니다. 근활성 값을 정량하기 위해 최대 수위적 중첩성 수축 MBRC는 맨손 근력 검사 자세를 이용하였습니다. 배가록근의 경우에는 드로잉 푸시로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패턴의 적용 시간은 8초를 적용하여 중간값을 선택하였고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습니다. PNF의 다리 패턴을 적용한 우세 다리를 알아본 결과 모두 오른쪽으로 동일하였습니다. 적용할 PNF의 다리 패턴은 무릎 굽힘을 동반한 굽힘, 벌림, 안쪽 돌림 패턴으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적용하였습니다. 운동 범위와 움직임의 양은 중간 범위와 최대하 저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움직임의 끝부분에서 립케이지 아래부분과 일리아 크레스트 부분이 좁아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자세로 측정하였습니다. 3가지 모두 발바닥은 벽에 고정합니다. 먼저 바로 누운 자세, 엉덩 무릎 관절 90도 자세,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PNF 다리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으로는 SPS 버전 21을 사용하였고 기술 통계 빈도 분석, 그리고 모수 검정,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 사후 검정 터키, 유의 수준은 알파는 0.5를 이용해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정상성인 10명, 그 중에서 남자 4명, 여자 6명이 참여하였고 나이는 평균 23.8세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듯이 배가록근의 활성도는 수파인 위 90도 힙플렉션, 시팅 활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간볼기근의 활성도는 서로 다른 자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큰볼기근의 활성도는 수파인 위 90도 힙플렉션과 스파인이 시팅에서의 활성도에 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 자세에서 서로 다른 근육 간의 비교에서는 모든 자세에서 배가록근의 활성도가 중간볼기근과 큰볼기근의 활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찰입니다. 우선 PNF는 절차와 기법의 발달 가능성에서 쉐링턴의 후방전, 시간적 가중, 공간적 가중, 방산, 연속적 유도, 상관지배 상호업체의 신학적 원리를 근거로 하는 전인적 접근의 중재 방법입니다. PNF의 대각선 패턴과 대단위 운동은 분기류와 장력에 대한 근방추구 실상 흥분을 발생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신경근 흥분 촉진, 그리고 운동 단위의 활동성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손상받지 않은 쪽의 교차 훈련은 손상받은 쪽의 기능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배가록은 3가지 자세 모두 배가록근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배가록근이 움직임에 대한 선행적 자세 조절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중간볼기근은 3가지 자세 모두 비슷한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다리의 벌림 패턴으로 신체 분절의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질 때 반대쪽 분절에서는 자세와 상관없이 안정적 임자로 작용한 것입니다. 다른 PNF 연구를 보았을 때도 벌림 패턴에서 반대쪽 중간볼기근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입니다. 큰볼기근은 다른 근육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근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참가자에게 적용한 다리 패턴의 작용근 구성 요소들인 중간볼기근, 작은볼기근, 옆다리근막 긴장근, 옆다리 고등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큰 볼기근에 대한 촉진은 PNF의 다른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측정 근육별 활성도입니다. 우선 배가로근은 바로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 순으로 활성도가 나타났고, 중간 볼기근은 바로 누운 자세,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 앉은 자세 순으로 근활성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볼기근은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 바로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순으로 근활성도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아침 운동자세를 작용한 것을 고려합니다. 반대쪽 다리의 발바닥을 벽이나 지면에 닿게 함으로 인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중간 볼기근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자세와 유사한 자세 정렬의 선행적 경험으로 패턴을 제공한 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안정적 작용이 높아짐으로 생각됩니다.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입니다. 다리 고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에 다른 근육의 활동들이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앉은 자세에서는 발의 지면 접촉이 체중심이 골반부에 위치하게 되고, 발바닥은 간접적 기저면을 형성하므로 체중부하의 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점입니다. 치료적 운동에서 맨손 저항 운동은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자세 설정에 대한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과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적용에 예측되는 변수의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많지 않은 숫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대상자는 연구 성과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근육의 활성도 변화와 차이를 기능 개선의 성과로 나타내는데도 제한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연구 설계에서 임상 사례를 위한 가설 설정 절차의 다양성과 치료적 중계 시 자세 변화, 근활동의 변화가 기능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세별 근활성도 비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로근은 바로 누운 자세가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와 앉은 자세의 활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볼기근은 서로 다른 자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볼기근은 엉덩무릎 관절 90도 굽힌 자세와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근활성도가 앉은 자세의 근활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자세에서 서로 다른 근육 간의 비교로는 모든 자세에서 배가로근의 활성도가 중간 볼기근, 큰 볼기근 활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결론은 PNF의 기본 원리 절차인 방산효과 그리고 차훈련 중재는 근뼈절개의 질환, 신경학적 병변으로 신체 한쪽의 활동 제한으로 인한 무용성 위축, 마비 쪽 근 활동과 기능적 움직임에 대한 간접적 중재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저희 논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